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 1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무려 102번의 조작 지시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그 다음에 국토부, 이런 데가 이제 주택 통계 작성 기관인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 산하기관이죠. 여기에 이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통계를 조작하도록 했다. 뭐 조작한 이유야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됐다, 진정됐다. 워낙 그동안 부동산 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속이기 위한 거였다고 봐야죠. 그래서 아주 여러 차례 청와대나 또는 국토부가 이 부동산원의 주택 가격 동향 이 자료를 받아봤다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 통계법에 보면요, 이 작성 중인 자료는 사전에 보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어겨가면서 보고해라, 계속 이렇게 지시를 했고, 몇 차례 부동산원 실무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지어는 12차례에 걸쳐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은 압력에 굴복해서 이제 주중치, 예측치, 속보치, 확정치 이런 거를 이제 청와대하고 국토부에 4년간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다. 이런 게 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이나 각종 통계 조작을 했다는 거야. 이미 감사원 결과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청와대나 국토부의 실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동산원에 소위 위협, 협박을 한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에 국토부로부터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해서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됐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바로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거의 실체가 정말 뭐냐 하는 걸 비교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보면 당시 청와대나 아니면 국토부의 위협 내용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의 위협이다, 이런 게. 이재명 성남시장이 얘기했던 국토부가 이래 하라, 그런 게 위협이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국토부 실장은요, 부동산 원장이 당시에 김학규라는 사람인 모양인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진정 안 되고 심지어는 보고를 못 하겠다 이러니까 사표를 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표 내시라, 사표 내라, 이거죠. 그렇게 말 안 들으려면 이런 게 협박이죠. 인사권을 가지고서 직접 압박을 가하는 게 위협, 협박, 이런 겁니다. 이런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에 있는 과장 한 명은 이 부동산원 관계자한테 협조를 안 하면 부동산원 조직, 예산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실제 날릴 권한이 있는 겁니다. 이 국토부의 과장은 부동산원의 상급 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예산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예산 다 날려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하부기관에 있는 부동산원 사람들은 아무리 소신을 지키려고 해도 이 소신을 지킬 수 없는 상황, 이런 게 협박이고 위협이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또 부동산원에다 다음 주는 통계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약간 부드러운 듯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행정관도 또한 부동산원 정도의 인사권이나 예산권에는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차피 이게 청와대와 국토부 지휘부가 한 통속에 대해서 벌이는 일이기 때문에 위협, 협박으로 느끼기에 충분한 거죠. 그리고 또 국토부의 실장 한 사람은 부동산원에 마이너스로 조정해달라고 한번 해봐요, 이렇게 또 지시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부동산 값 상승률이 플러스 얼마,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거 마이너스로 해봐. 어느 지역에 가리켜가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로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거 뭐 아시다시피 거기에 바로 뭐 날려버리겠다는 둥, 뭐 아무 사표를 내겠다는 이런 식의 위협이 들어가도록 돼 있다. 자, 국토부가 이렇게 인사, 예산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이제 백현동 용도 변경을 2단계로 상향해달라라고 이재명 성남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가 아니고 요청이죠. 왜? 그 용도 변경을 할 권한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사권이 있습니까? 예산권이 있습니까? 압박을 할 수 없으니까 요청. 근데 안 들어준단 말이죠. 2단계 상향을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당시 성남시가 좀 국토부가 인사권 예산권은 없지만 그래도 중앙부처인데 조금 이게 내가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래서 이제 좀 궁금하니까 이게 혁신도시법에 보면 그걸 들어주도록 돼 있거든요. 국토부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법에 따르면 응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다가 이게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를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요 혁신도시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시 경기도지사죠. 국정감사에서 이걸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명백한 거짓말이죠. 공문도 있는데. 그리고 당시 국토부가 협박한다면 바로 이런 거죠.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이런 게 협박이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성남시의 그 당시 국토부가 보낸 공문에는 귀시에서 적의 처리 바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는 위법행위고 하나는 적법행위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했다는 그런 발언, 언행 이런 것들이 바로 전형적인 협박이다 하는 거고요. 박근혜 국토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했다는 것은 협박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걸 협박이라고 하면 거짓말이다. 실제 당시 이재명 성남시에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협박으로 느낀 것도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 2심 재판부가 이걸 무죄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재명 성남시가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준 거는 박근혜 국토부가 요청했던 2단계 상향이 아니고 4단계 상향이었습니다. 왜? 이재명 전 대표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인섭이 형이라고 부르는 김인섭 씨가 중간에서 정진상을 통해서 로비를 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 김인섭 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돼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 사실이 명백한데도 그걸 완전히 깔아뭉개고 서울고등법원 2심이 이재명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거죠. 자, 감사원이 국토부의 당시 그 부동산 통계 조작 이런 부분에 관한 협박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한 번 더, 그래. 그러면 이재명 성남시에 했다는 이른바 협박, 이게 새삼 머릿속에 떠오른다. 그런데 이거는 무죄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대법원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한테 대법원에서 날짜를 정해서
답변서를 내라. 지금 이렇게 한 걸로 되어 있죠. 그 시한이 21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일이죠. 그런데 이 답변서는요,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내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4월 17일 이 순간에 대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글쎄, 뭐 많은 언론 보도는 뭐 빠르면 4월 말 심리 착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을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주심 대법관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대법원 3부에 4사람의 대법관이 있는데 그 중에 엄상필 대법관이 주심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주심으로서 본인이 사건을 맡았으니까 아마 지금 이미 심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4명이 있는데 4명 중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가장 친하다는 이흥구 대법관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 대법원 3부의 4명이 합의가 안 되면 그러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전원합의체로 갈 가능성. 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제 이흥구 대법관은 거기에 반대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전원합의체로 넘어간다는 사실은 대법원 3부의 4명의 대법관이 의견 일치가 안 됐다. 그거는 2심은 무죄인데 여기서 의견 일치가 안 됐다는 거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이 4월 17일 이 순간에 이미 대법원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감사원이 오늘 이 통계 조작 얘기를 발표하면서 했던 그 국토부의 그 위협, 협박 뭐 이런 부분, 물론 그 이재명 성남시에 대한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의 실체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다시 한번 만약에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이재명 성남시에 정말 협박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그런데 그런 사실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비교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이재명 선거법 관련해서. 그래서 좀 여기저기 알아본 결과 답변서는 그건 뭐 대법원 판결 진행 과정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미 심리에 착수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뭐 합의를 시도하느냐, 끝나느냐, 뭐 이거는 명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이 정도의 속도라면 뭐 5월 중순 정도면 뭐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도 그 대법원 3부에서 충분히 남아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